살인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사건의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들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고속도로가 얼어 차량 2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빙판길 도로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기내에서 한 여성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으로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기내에서 칵테일 주문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차주가 강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차량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기프트 카드가 사용되지 않거나 분실되면서 미사용된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 기술 수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두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는 1년 유예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 10월에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는지 레이어, 즉 적층 기술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상한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Whatever layer of NAND wi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And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But we are in deep dialogue with the companies around that. 에스테베스 차관은 첨단 기술이 군사력의 기반이고 특히 반도체가 첨단 기술의 중심이라며 이에 대한 기술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삼성과 SK 역시 수출 통제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받게 될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기자가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첫 번째 총격 이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취재진들을 향해 또다시 총격을 가하면서 희생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방송기자와 9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졌는데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누군가 총을 난사해 2명이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뉴스 방송 기자인 25살 딜런 라이언이었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당한 기자가 보도하던 사건의 용의자 19살 키스 멜빈 모지스로 밝혀졌습니다. That involved the two Spectrum News 13 journalists, reporter Dylan Lyons and videographer Jesse Walden. 용의자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자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인근 주택으로 들어가 모녀를 향해 추가로 총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9살 소녀 역시 숨졌습니다. No one in our community, not a mother, not a 9-year-old, and certainly not news professionals, should become the victim of gun violence in our community.
연쇄 총격으로 3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는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습니다. 살인 사건을 보도하던 기자가 용의자로부터 살해됐다는 소식에 동료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his is every reporter's absolutely worst nightmare. We go home at night afraid. 경찰은 뉴스 기자들과 모녀 피해자들은 용의자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버지니아 주에서도 생방송 중에 방송기자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얼음과 진눈깨비로 도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쯤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유카이파 10번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얼어 2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해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고속도로는 4시간 이상 폐쇄됐으며 부상을 당한 8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까지 부상 정도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하비와 베이커스필드 사이의 58번 고속도로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해당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서부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다며 앞차와의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칵테일을 주문한 승객이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3시 40분쯤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 344편에서 승객이었던 티파니 마일스가 자신이 요청한 칵테일이 제공되지 않자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흥분한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석으로 돌진했고 당시 승무원들과 주변 승객들이 여성을 진정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bject is currently loose in the cabin, and he has tried to breach the cockpit. He's being somewhat restrained by the flight crew and other passengers. As soon as that lands, we need to get in the plane and restrain this guy. 그러나 여성은 자신이 불안증이 있어 알코올을 요구했고 오히려 주변 승객들마저 끼어들면서 승무원도 자신을 과도하게 진정시켰고 급기야 자신에게 케이블 타이를 끼우는 등 행위가 당혹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I told them I already have anxiety. That's already put on the books. The question that I asked was if I can get my drink. I have not threatened anyone. 한편 이번 소동으로 비행기는 긴급 우회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롤리더럼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고 착륙 직후 여성은 경범죄 행위로 체포됐으며 당시 승객 50명은 대체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인근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차주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하는 카제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지난 20일 오전 5시쯤 나츠 스트리트과 램슨 애비뉴의 76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차주를 폭행하고 차량을 강탈한 뒤 도주한 흑인 3명을 쫓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일당 가운데 2명이 차주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차주가 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범인 1명이 주유 호스를 뽑은 후 일당 3명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은 모두 20대 흑인이라면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형 몰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금리는 6.5%로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최근 몰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7.08%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몰기지 금리는 당분간 6%에서 7% 사이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구매 시즌인 봄이 오고 있지만 이 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수백만 장의 기프트카드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달러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재정 자문 서비스 업체인 크레딧 서밋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3분의 2는 최소 한 장 이상의 사용하지 않는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도 전에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국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액수는 2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중 대다수의 응답자가 200달러 미만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사용 기프트카드의 평균 금액은 1인당 175달러로 2021년도보다 59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정량 이상의 기프트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5년의 유효 기간이 있지만 일부는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며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프트카드를 팔거나 교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유치원생이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칼을 들고 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섬터 카운티 셰리프국은 체리베일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소년이 12인치의 칼을 소지한 채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협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칼을 갖고 온 이유에 대해 영화 척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심장을 찌른 후 죽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은 교내 무기 소지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동차 운행 중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로렌북 브로워드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자동차 운행 중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플로리다 세넷빌 932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는 강아지를 안은 채 운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강아지의 신체 부위가 창문 밖으로 노출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할 때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머리를 차량 밖으로 내밀고 있다 우발적으로 도로로 뛰어나가는 경우에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love like getting their head out the window and they're too trapped in the car if the windows aren't down. I'm for them enjoying, the car rides more, so I'm against that. 한편 전문가들은 강아지들이 차량 운행 중 창문에 얼굴을 내미는 이유에 대해 멀미를 예방하기 위함과 바람 냄새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당사국인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 벨라루스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하루 앞두고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부분에 전면적인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은행과 방위산업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제3국의 행위자를 망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정부 관료 가족, 국방 관련 기술회사 같은 200여 개의 개인과 독립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경찰과 감사원에 이어 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보고를 하루 앞둔 어제 66군 기자간담회로 여론전을 이어간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또 검찰의 영장은 판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나 국민의힘 성명서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검찰 주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과거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반박하듯이 지금은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또 경기도지사 때 2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문제없이 도정을 이끌었다며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표 영장 청구에 전현직 의원들까지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걸 놓고도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에 대해선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제는 국군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해 전두환 군사독재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냐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방탄 여론쇼로 규정하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대로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냐며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기자회견을 방탄 여론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며 골목에 몰리니 인성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본인 미래가 없으니 아무 말이나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 노릇을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 방탄을 끝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에 보고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남은 주말 압도적 부결을 노리는 민주당과 이탈표를 늘리려는 국민의힘의 여론전도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마리화나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앞서 유 씨의 혐의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감시하는 식약처 통합 시스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와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50여 명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유 씨가 있었던 겁니다. 누군지 모르고 시스템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되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들어오던 유아인 씨를 붙잡아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투약을 의심했던 프로포폴은 음성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더 정확한 수사를 위해 유아인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모발 정밀 감정 결과는 양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프로포폴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수면 내시경 등으로 인해 몸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6, 70년 된 부대들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사라진 곳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까지 돌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부대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병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을 곳엔 정막만 감돌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됐던 육군 27사단이 근 70년 만에 해체되면서 신병교육대도 문을 닫은 겁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27사단 이기자 부대 마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 주둔지에는 지금은 다른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던 이 사단도 4년 전 해체된 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재편성됐습니다. 부대 해체는 계속 늘어 5년 전부터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의 1개 군단과 6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와 합쳐 재편성됐습니다. 8군단은 올해 안에, 28사단은 오는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력 의존도를 줄인 국방개혁이 이뤄진 영향도 있지만 입대 자원 감소가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59만 9천 명이던 우리 군 병력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50만 명 선입니다. 일단 국방부는 인공지능, 무인화 등 전력 현대화로 병력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방혁신 4.0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기반의 유문 복합 체계를 이미 20세 남자 인구 숫자는 올해 25만 5천 명에서 2037년이면 2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군은 국가를 지키는 임무에 더해 다가온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러시아 크림대교에 차량용 교량이 복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여겨지는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하는 다리기도 하지만 지난해 10월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졌고 교량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며 이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요. 열차 교량 복구는 오는 7월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올해 시상식에서 위기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배우 윌 스미스가 저지른 폭행 사건 때문인데요. 빌 크레이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는 작년 상황 때문에 시상식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위기 대응팀 가동이 윌 스미스 폭행 사태의 후속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3월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는 아내의 탈모증을 두고 농담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고요. 오스카상 주최 측에는 폭행 사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절벽에서 거대한 암석과 흙더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뽀얀 흙먼지로 뒤덮였는데요. 페루 남부 도시 아야쿠초의 한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면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려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 에펠탑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반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조명을 밝히는 점등 행사가 열린 건데요.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의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에도 500제곱미터 크기의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가 등장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물감을 쏟아서 그렸는데 이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경찰은 국기를 그린 시위대 4명을 도로 통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올해 춘제 때 터뜨린 폭죽 때문에 중국 대도시 60곳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대기질이 전국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춘제 연휴 기간 폭죽과 불꽃놀이의 영향으로 16개 성의 60개 도시에서 공기질 지수 6단계 중 2번째로 나쁜 심각 오염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제 대표 전통놀이인 폭죽은 화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1993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전국 도심에서 금지됐는데요. 코로나19로 작년까지는 아예 자취를 감췄지만 방역 완화 이후 폭죽놀이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올해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화제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면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문구가 뜨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요.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교류가 없거나 사이가 서먹한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이 눈치가 보였던 누리꾼들은 환영했고요. 초대할 때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으로 할 것까진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네요. 경북 구미 낙동강의 한 다리 위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가 모여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남성이 다리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신고한 사람은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다며 급박했던 순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남성이 갑자기 난간 위로 올라가 까치발을 한 채 뒤에서 안았고요.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손톱이 깨졌고요. 남성이 힘이 풀려 다리 위로 넘어지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누리꾼은 이번 일이 작은 불씨가 되어 삶에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며 남성을 응원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상자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소방 화이팅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 5,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요. 지난 21일 저녁 모자를 눌러 쓴 노부부가 원주 소방서 당직실을 찾아 놓고 간 상자입니다. 뒤쫓아간 소방대원에게 소방관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상자에 든 돈은 모두 57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해마다 찾아와 지금까지 2,800여만 원을 전달한 겁니다.
노부부는 원주 길거리에서 풀빵을 파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날개 없는 천사라며 어렵게 본 돈인 만큼 더 가치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트 모양의 감자칩인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이 감자칩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영국의 한 과자 회사가 완벽한 하트 모양의 감자칩을 찾는 사람에게 10만 파운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하트 모양 감자칩을 발견한 한 여성이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뒤 감자칩은 맛있게 먹었다네요. 상금을 탈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과자업체는 감자칩과 과자 봉지가 있어야 상금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웃기고 기발한 홍보다 일단 영국부터 가야겠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960년대 일본 만화 영화 주인공 아토미 신던 부츠와 닮았죠. 이 커다란 빨간 부츠가 지난주 뉴욕 패션 위크에 등장한 이후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부츠 신은 사진을 SNS에 앞다퉈 올렸고요. 한 할아버지 패션 인플루언서가 이 부츠를 활용한 코디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 1억 회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한 켤레에 $350, 우리 돈 45만 원 정도 하는 부츠는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패션 잡지 보그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특이한데도 불구하고 출시 전부터 얼마나 빠르게 유행하게 되는지 지켜보며 놀라웠다고 전했고요. CNN도 이 부츠에 한번 걷어차이면 날아갈 거라면서 우스꽝스러운 부츠의 유행에 주목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